내일 모레 하세요. 내일은 피답형 시험 보셔야 되니까. 네, 시험 보시고 나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하시면 작업형 가능합니다. 예. 자, 책이 없으신 분들도, 저도 피답형 책이 지금 현재 없어서, 몇 쪽인지는 제가 도서 저걸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예. 알맹이만 쓰시면 훅 갈 수 있겠죠. 예. 하루에 10시간씩이요? 예, 회사에서 하셔야지, 뭐. 회사에서 열심히 하셔야지, 뭐. 주무, 끝나고 나서 하시면 되죠, 뭐. 예. 하루에 5시간 이상씩은 하셔야 됩니다. 5시간 이상. 예. 일주일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주일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는 기승전결로 쓰셔야 돼요. 기승전결로 최대한 깔끔하게 알맹이만 쓰시면 점수도 알맹이만 받습니다. 네. 강의는 책이 없으신 분들도 구강하실 수 있도록 드릴 거고요. 요 하고 있는 지금 마인드맵이라고 하는데 마인드맵은 제공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예, 설문지 작성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카페 있잖아요. 예, 카페 보시고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필기 붙으시고 2년 내에 응시하시면 돼요. 예. 설문지 작성은요, 제가 13년을 해도 힘들어요.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하시면, 예, 열심히 하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카페에 자세히 적혀져 있어요. 설문지 작성하는 방법. 네. 예시는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계속 보셔야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설문지 부분에 정답은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시입니다. 1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시험 공부하시기에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내일 시험 12시, 몇 시부터신가요? 내일 12시인가요? 오전부터신지. 답변 좀. 야, 1시부터시군요. 그러니까 1시 이전에, 네, 1시 이전에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에 가시고요. 먼저 가시고, 뭐 의자 같은 거 좀 준비를 하시고요. 자, 책상이나 그런 것들을 뭐, 계산기는 가급적 가져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길게 쓸 거냐, 짧게 쓸 거냐, 말이 많으신데요. 질문들이 많으신데, 자, 기승전결로, 최대한 기승전결로 깔끔하게 답변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지 따로, 답안지 따로가 아니고요. 시험지 안에 문제, 그 다음에 빈 공간이 결정돼서 나옵니다.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지 자체를 제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 빈칸을 그대로 거기서 한 80% 정도는 채워서 답안을 깔끔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볼펜은 연필로 쓰실 시간이 있으시긴 할 거예요. 연필로 간단하게 쓰시고 볼펜을 쓰시고 지우시는 분도 가능은 한데 시간적으로 가능은 합니다만은 화이트나 그런 건 쓰지 마시고요. 그냥 쭉 쓰시는 것도 그냥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틀리시면 중간에 그냥 쭉쭉 두 줄 긋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연필 간단하게만 쓰시고 다 살펴보신 다음에 볼펜으로 깔끔하게 답안을 작성하시고 지우개로 연필을 지우신 다음에 제출하시고 나가시는 것들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질문지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카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카페에서 충분한 예시 충분하게 보셔야 되고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늘 많이 보십시오. 기출문제 거의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도서에 보시면 최근 기출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하시면 되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설문지 작성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학년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초등학생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뭐 제가 시간이 나면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뭐가 있느냐, 신문 구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신문 구독자가 거의 다 뭐 초등학생 이상은 초등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인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학력을 초졸, 중졸, 고졸을 그러니까 초졸, 고졸을 제가 왜 만들어야 되는지 잘 이해가 못하겠어요. 전 제 자신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당연히 고졸 이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대학교 중퇴, 이런 것들이 없으면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시는데,
설문 저거잖아요. 성인 전체를 조사를 하는데 대학교 졸, 대졸은 중요하죠. 중퇴, 휴학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20대, 30대, 40대 아니면 학력에서는 저게 있겠죠. 학사, 고졸, 학사, 석사, 박사. 이 정도가 더 구분하는 게 더 좋지. 대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 대학교 휴학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부 소수의 의견을 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답은 없고요. 질문지는 그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꼭 질문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단어 연상 뭐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요?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을 좀 살펴보시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거다라고 좀 두리뭉술하게 조금 설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땜빵 기계수요? 잘 나옵니다, 저는. 네. 자, 진행합니다. 네. 자, 조사 반복론, 이제 피답형에서는 조사 반복론 부분이만 나타나고요. 통계 계산이나 그런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요. 계산기 문제는 현재까지 거의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은, 계산기도 한번 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 나온다면,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표본 크기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스펠만 브라운, 그 정도, 그 다음에 커트만 촉도 나오는 재생계수 정도가 아마 나올 것 같긴 하는데, 여태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나오면 표본의 크기 정도 한번 나왔던 것들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강의는 하진 않을 거고요. 요약 정리만 할 겁니다. 1시간 반 동안,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간단하게만 빨리빨리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도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도서를 보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이 화면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가급적 저건 아닐 거예요. 기출문제 풀이는 안 할 거예요. 기출문제 풀이는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하지 않고 전반적인 대응 부분만 한 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일이 다 작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앞뒤 문장을 완성하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조사 반복론 피답형에서 중요한 건 이제 과학적 조사죠. 과학적 조사하는 부분하고요. 과학적 조사의 중요한 전제 조건인 신뢰도와 타당도, 그렇죠? 신뢰도와 타당도 부분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의 절차 6단계 있으시죠? 연구의 절차 6단계 요 부분만 제대로 파악을 하신다면 피답형도 큰 무리 없이 답변을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피답형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조금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쓰셔도 되고요. 비교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세세하게 작성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과학적 조사 의미부터 먼저 보자. 과학적 조사가 무엇인가를 보시게 되면 과학적 조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사 방법 중에 과학적 조사라는 것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책에 조금 일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특징하고 전제 조건 제가 섞어서 답변한 게 있는데 전제 조건하고 특징하고는 조금 분리를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조사라는 것은 나의 의견을 여기 한번 보시면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과학적 조사는 나의 의견이죠. 연구자의 의견을 타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과학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과학적 조사는 제 개인적으로 보시게 되면 과거의 자료입니다. 과거의 자료를 정리를 하는 거죠.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탐색이라고 하고요. 그 내용을 현재 상황을 기술적 조사를 하게 실시를 하고 철저한 인과관계를 밝혀야 됩니다. 철저한 인과관계를 밝힙니다. 자, 인과관계를 밝히는 이유는 추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물론 현재, 과거, 현재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거는 궁금한 거는 미래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탐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탐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회사의 매출액을 추정하고 싶은데, 다른 회사, 기존의 데이터에서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하게 되죠. 탐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을 요약하고 묘사하는 것으로서 우리 회사의 매출액,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 쪽조사는 지속적으로 자료를 조사를 하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원인 결과를 규명을 해야 됩니다. 원인 결과. 그래서 원인과 결과죠. 원인과 결과를 관계를 규명해서 이제 원인을 규명하는 거죠. 원인을 철저하게 통제한 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예측을 하는 거로 달성하는 것들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인과관계를 왜 밝히나, 말씀드린 거는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밝힙니다.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탐색과 기술적 자료가 있어야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통계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적 조사 아까 전제 조건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돼야 되는데요. 신뢰도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신뢰도 타당도라고도 하고요. 신뢰도 혹은 정밀도라고도 합니다. 정밀도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타당도는 타당성은 타당도, 정확도라고도 합니다. 정확도. 자, 이제 신뢰성이라는 것은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느냐. 타당도라는 것은 목적을 정확하게 측정했느냐. 이런 것들이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조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일정 기준은 돼야 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지 과학적 조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뢰도만 높거나 타당도가 높아서는 과학적 조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견을 타인들에게 설득하고 싶은데 적합한 측정 도구가 아니다거나 내가 측정할 때는 평균이 3.5인데 다른 사람이 측정하면 평균이 5점이 나온다면 어떤가요?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일정 기준 이상은 되는, 일정 기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타당도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가 있는데 둘 다 높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은 돼야 된다. 일정한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무작위라는 부분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로 뭐가 있나? 제가 수돗물 안전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수돗물 안전검사를 하고 싶은데, 자, 제가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대장균 양을 측정하고 싶습니다. 대장균 양을. 그런데 여러 가지 측정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되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수돗물 대장균을 측정한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는 산도를 측정하는 거지 대장균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대장균 측정 도구 아니어서 측정 도구 자체가 적합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연구 목적에 대해서 정확한 측정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도가 매우 떨어지는